추석 전날 밤 말수는 차례상을 준비하며 손자 정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년 추석 함께 상을 차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는 다름 아닌 육군 3스타 장군 정태식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 유감스럽습니다. 정우가 훈련 중 사고로. 그 순간 집안은 절규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차례상 위에 올려진 건 손자의 영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동수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추석 명절에 군부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가을이 깊어가는 9월 말의 아침입니다. 70세 할머니 김말수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말수는 벌써부터 차례상 준비에 한창이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왔구나.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도 수십 년간 쌓인 내공이 묻어나왔죠. 무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까지. 전통적인 차례상에 올라갈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21살 손자 정우였죠. 정우는 현재 군 복무 중이라 이번 추석에는 집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깜짝 휴가라도 나와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정우 녀석, 아버지 닮아서 참 듬직하게 컸는데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추석날만큼은 그 웃는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때 며느리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40 중반의 나이로 요즘 젊은 세대답게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죠. 말순이 이른 새벽부터 차례상 준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더니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간소화해서 차리는데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하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도 많고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될 텐데요. 말수는 정희의 말을 듣고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정희야. 차례상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대충 차리는 건가. 조상님들께 올리는 건데 정성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정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흘렀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말씀과 현실적이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정의. 이런 세대 간의 차이는 비단 이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큰 갈등 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말수는 계속해서 차례상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밤을 까고 대추를 씻고 곶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정우 생각이 났어요. 작년 추석에는 정우가 집에 와서 할머니를 도와 차례상을 차리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정우가 물어보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말수는 정우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려줬었죠. 정우야, 차례상은 말이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정성을 다해서 차리면 조상님들도 기뻐하신단다. 정우는 그때 네 할머니, 알겠어요라고 대답하며 열심히 따라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하지만 올해는 정우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테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말수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우를 위한 자리도 마련해 두고 싶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오후가 되자 말수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자유롭게 전화를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망설였죠.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정우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추석이야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을 테니까. 말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정우야, 할머니가 올해도 차례상 잘 차려놓을 테니까 내년엔 꼭 와서 함께 차리 잡구나. 그렇게 말수는 평화로운 추석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이죠. 내일 밤에 일어날 그 끔찍한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추석 전날 밤 10시 현역 육군 3스타 장군인 정태식은 국방부 청사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8세의 나이에도 군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태식은 내일이 추석이라 오늘 안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이것만 끝내고 집에 가야겠군. 태식은 혼잣말을 하며 문서에 결제 사인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 말순이 차례상 준비로 분주할 것이고 아들 정우는 군 복무 중이라 이번 추석에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때 태식의 전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군 전용선으로 연락이 온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의미였죠. 태식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3스타 정태식입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어요. 장군님, 제7사단 사단장 김준호 준장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태식은 의아해했어요. 김준호 준장과는 오랜 동기였는데 그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죠. 무슨 일인가? 장군님,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에 관한 일입니다. 그 순간 태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고 현재 제7사단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정우가 어떻게 됐나? 오늘 오후 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우가 쓰러져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상태가 어떤가? 태식이 급히 물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김준호는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장군님. 정우가 오후 6시 30분에 숨을 거뒀습니다. 태식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평소 냉정하고 강인했던 3스타 장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김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부대 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대로 가겠다. 장군님, 일단 가족분들께 먼저. 전화가 끊어진 후 태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3스타 장군으로서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태식은 급히 군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부대 내 소문이라는 김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우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에 도착한 태식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어머니 말순이 여전히 차례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아내 정희는 내일을 위해 쉬고 있을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가족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희야. 거실에서 차례 과일을 정리하던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식아, 왜 이렇게 늦게? 얼굴이 왜 그래? 말순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잠에서 깬 정희도 거실로 나왔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말순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태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가 오늘 사고로. 정우가 어쨌다고? 말순이 태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훈련 중 사고로. 정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돼. 말순의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정우가. 말순은 그 자리에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정희도 충격에 빠져 벽에 기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계속해서 안 돼를 반복하며 울부짖었고 태식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어요. 그때 태식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제7사단의 한 병사로부터였어요. 장군님 아드님 일.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추석날이라며 조교들이 일부러 얼차례를 시켰다고 합니다. 웃기려고 했다는데 그게 이런 결과로.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추석을 빌미로 한 가혹행위가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내가 직접 밝혀내겠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쓰리스타 장군다운 냉정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이 집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말순은 정우의 방에서 군복을 꼭 안고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오른 채로 말이죠. 정우야, 할머니가 차례상 다 준비해놨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쉬어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가버렸니? 한편 태식은 새벽부터 부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쓰리스타 장군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해 정우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부대 측에서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사단장, 정확한 보고서를 요구한다. 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장군님, 일단 영안실로 모셨습니다. 장례 절차부터. 김준호 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례는 나중 문제다. 지금 당장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라.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전 10시, 평소라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차례상에는 정우의 영정이 올려져야 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차례 음식들을 그대로 차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정우 사진을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군복 차림 사진을 가져왔어요. 작년 입대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의 모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죠. 우리 정우가 차례상에 영정으로 올라가다니. 말순이 오열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차례상 한가운데에 정우의 영정이 놓였습니다. 전통 차례 음식들 사이에 자리 잡은 21살 청년의 미소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추석이라는 기쁜 명절이 이렇게 비극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희는 향을 피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야,
추석에 집에 오고 싶었을 텐데. 그때 태식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부대에서 정우를 모셔왔다. 연구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정우가 담긴 관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기절할 뻔했어요. 정우야, 할머니가 여기 있다. 관을 집 안으로 모시는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추석 준비를 하던 집이 순식간에 빈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이웃들이 혀를 찼습니다. 추석날에 이런 불행이.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추석 차례를 지내러 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조문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가 이렇게 추석날 영정으로 오다니. 큰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작은아버지가 태식에게 물었어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쥔 채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 그때 태식의 휴대폰에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우와 같은 소대에 있던 병사로부터였습니다. 장군님, 정우 형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태식은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조교들이 추석이라고 일부러 괴롭혔어요. 추석날 조상님께 인사하는 자세라면서 계속 엎드려 뻗쳐를 시켰어요. 정우 형이 힘들어해도 웃기다면서 계속 시켰고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속 말해봐. 정우 형이 힘들다고 했는데도 추석날인데 조상님께 제대로 인사해야지라면서. 그러다가 정우 형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연기하는 줄 알았다면서. 전화를 끄는 태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석을 빌미로 한 명백한 가혹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조교들의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태식은 거실로 나와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들어보세요. 정우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말순이 물었어요. 조교들이 추석이라는 이유로 정우를 괴롭혔어요. 추석날 조상님께 인사한다면서 계속 엎드려 뻗쳐를 시켰고 정우가 힘들어해도 웃기다며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말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그럼 우리 정우가 괴롭힘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의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친척들도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아니야? 추석날에 이런 짓을 하다니. 그 순간 말순이 정우의 영정을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정우야, 할머니가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차례상 위에 놓인 정우의 영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더욱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이 어떻게 이런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 추석 오후 이 집은 더 이상 명절의 기쁨이 아닌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정우의 장례식장은 많은 조문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태식의 군 동료들까지 모두 정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러 왔어요. 빈소에는 정우의 영정이 놓여 있고 그 앞에는 말순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야, 할머니가 여기 있다. 말순은 손자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밤새 울어서 목이 쉰 상태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오전 10시경 제7사단에서 부대원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소대장과 분대장, 그리고 정우와 함께 생활했던 동료 병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리 속에는 정우를 괴롭혔던 조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우 아버님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소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조교들도 뒤따라 예의를 갖춰 절을 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슬픔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태식은 군인다운 침착함으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어제 전화로 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들 중 누군가가 아들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일 것이라는 생각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조문을 마친 부대원들은 빈소박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교들이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소곤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야, 진짜 신기하다. 조교 박상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추석 영정, 진짜 잘 어울리네. 옆에 있던 이등병 조교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시킨 추석 절하기 자세 그대로네. 재밌다, 그치? 박상병이 비웃음을 지었어요. 명절에 기막힌 구경거리 하나 생겼네. 하, 명절에 기막힌 구경이지 뭐. 다른 조교도 낄낄거렸습니다. 정우 녀석, 마지막까지 우리 말 잘 들었잖아. 이들의 대화는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때 할머니, 도와주세요 하던 거 기억나? 진짜 웃겼는데. 맞아, 추석이니까 집에 보내달라고 징징대던 것도. 그래서 더 화났지 뭐. 이런 대화를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문을 왔던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급히 빈소로 향했습니다. 말순 씨, 말순 씨.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왜 그래요? 말순이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군인들이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아주머니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정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말순은 아주머니를 따라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조교들의 조롱 섞인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추석 영정이라니 정말 딱 맞네. 박상병이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녀석도 이제 조상님이 되었으니까 추석마다 차례 받겠네. 다른 조교가 덧붙였어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이렇게 조롱하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조교들이 말순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아, 할머니시네요. 정우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박상병이 가식적으로 말했어요. 말순은 치를 떨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정우를 괴롭힌 사람들이죠? 괴롭히다니요. 그냥 훈련이었는데. 조교들이 시치미를 뗐어요.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요? 추석이라고 우리 정우를 가지고 놀았다면서요. 할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교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순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정우야. 말순이 오열하며 빈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늦었구나. 그 나쁜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그 순간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정의는 어머님의 오열하는 모습과 조교들의 뻔뻔한 태도를 보고는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그만해요. 정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바라봤어요. 평소 조용했던 정의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의야, 왜 그래?
태식이 당황하며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순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아버지 따라 군대 보내놓고 결국 이 꼴 났잖아요. 빈소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희의 폭발이었어요. 정희야, 지금 무슨 소리야? 친척 아주머니가 말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맨날 정우는 아버지 닮아서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듣고 정우가 군대 갔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야, 그게 무슨, 맨날 우리 정우는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군인감이라고 하시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정희가 오열하며 계속 소리쳤어요. 슬픔 속에서 가족 갈등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정희의 갑작스러운 폭발로 빈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급히 정희를 말리려 했고 말수는 며느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정우의 영정 앞에 주저앉았어요. 정희야, 진정해. 태식이 아내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야?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정우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정희야, 그만해. 큰아버지가 나서서 정희를 제지하려 했지만 정희는 계속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맨날 정우는 군인의 핏줄이라고 하시면서 군대 가라고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정우가 군대 갔다가 이렇게 됐는 거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정희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정우한테 맨날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어라고 하셨어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따졌습니다. 태식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정우를 사랑했고 두 사람 모두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정희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뭘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작은아버지가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이렇게 됐는데 군인 보험금 같은 건 나오겠죠? 순간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뭐라고?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정우가 죽어서 슬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정희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정우 장례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생활도 해야 하고 말수는 치를 떨며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내 손자가 죽었는데 돈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님, 저도 정우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거라도 받아서 정우 추도식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정희, 너 지금 제정신이야? 큰어머니가 정희를 나무랐어요. 손자가 죽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다들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정우가 군인이니까 보상금이 나올 거라고. 태식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정희, 그만해. 안 그만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다들 저만 욕하는데 정우가 왜 죽었는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때 정희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하면 정우가 군대에서 적응 못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태식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우가 몰래 전화해서 그랬어요.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조교들이 괴롭힌다고 정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말 못하겠다고, 할머니가 실망할까봐. 말수는 그 말을 듣고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힘들다고, 집에 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겠어요? 남자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아버지처럼 씩씩하게 해라라고 했어요. 정희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태식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우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거네.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저는 정우가 무사히 전역해서 취직하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수는 정희의 말을 듣고는 절망했습니다. 이 집안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 손자 죽었는데 돈 이야기만 하고 어머니도 책임이 있어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정우한테 계속 군인이 되어라.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시면서 부담을 줬잖아요. 태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이제 정말 그만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표면화된 것이죠. 정우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말수는 정우의 영정을 안고 오열했어요. 정우야, 할머니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빈손은 슬픔보다는 갈등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교들의 조롱, 가족 간의 다툼,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우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것이 이 가족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 가족에게는 정우의 죽음보다 더 큰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갈등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이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우의 장례를 치른 후에도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말수는 여전히 정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희는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쓰리스타 장군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정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7사단에 공식적인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준호 준장, 정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명령한다. 태식이 전화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날의 상황을 완전히 재구성하라. 장군님,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훈련 중 사고로 결론이.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결론을 뒤집으라는 말이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이미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조교들은 서로 입을 맞춰 증언을 조작하려 하고 있었고 관련 증거들을 은밀히 처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 박상병. 우리 이야기 맞춰야 해. 이병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아버지가 쓰리스타 장군이라며? 이거 잘못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박상병도 불안해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훈련이었다고 하자. 정우가 체력이 딸려서 쓰러진 거라고. 그런데 다른 애들이 뭔가 말하면 어쩌지? 최일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입 다물라고 해야지.
우리도 같이 망하고 싶지 않으면. 박상병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말순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말로 인해 자신이 정우를 군대로 내몬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우를 죽인 것 같아. 말순이 정우의 사진을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정희 말이 맞아. 내가 맨날 군인 되라고 해서. 정희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들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정희가 말순의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순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정희야, 나 혼자 있게 해줘. 태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책하고 있고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희야, 어머니는 어떠세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자책하세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정희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때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7사단 법무관으로부터의 연락이었어요. 장군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무관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무슨 문제냐? 관련 조교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합니다. 평범한 훈련이었고 정우가 개인적으로 체력이 떨어져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법무관이 보고했어요. 태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언이 일치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날의 훈련 영상도 사라졌습니다. 보관 담당자가 실수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명백한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실수로 삭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은 태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조교들이 서로 짜고 증언을 조작했고 심지어 증거까지 없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군. 태식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군 상층부로부터였어요. 태식 장군, 정우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네. 상급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도 알겠지만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이 클 것이야.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태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제 아들이 죽었는데? 물론 유감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이미 사고사로 처리되었고 더 파헤쳐봐야 달라질 것도 없지 않나? 오히려 가족들만 더 힘들어질 텐데. 태식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군 상층부까지 나서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더욱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가족은 갈등으로 찢어져 있고 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심지어 상층부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태식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태식은 3스타 장군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인맥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조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식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결심이 굳어진 지 이틀 후 드디어 그가 직접 나설 때가 왔습니다. 새벽 5시 태식은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3스타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날이었어요. 정우야, 아버지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태식이 정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전 8시 태식은 국방부 청사에서 군 수송 헬기를 요청했어요. 쓰리스타 장군의 긴급 이동 요청이라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도 태식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제7사단으로 향합니다. 최대 속도로. 태식이 간단히 명령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태식은 지난 이틀 동안 준비한 것들을 점검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영상이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권한을 총동원해 국정원 기술팀의 도움을 받아 복구한 부대 내 CCTV 영상이었죠. 조교들이 삭제했다고 생각한 그 영상을 말입니다. 오전 9시 30분 제7사단 상공에 거대한 군 수송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부대원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헬기를 보고 놀랐어요. 평시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헬기가 부대 중앙 훈련장에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어났고 모든 부대원들이 멈춰서서 헬기를 바라봤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감쌌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쓰리스타 계급장을 단 태식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눈빛은 강철 같았습니다. 부대원들은 태식의 아우라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전 부대원 집합, 태식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사단장 김준호 준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장군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김준호 준장, 정우 관련 조교들을 당장 집합시켜라. 태식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박상병, 이병장, 최일병, 지금 당장. 장군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부대 기강에. 김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태식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나? 당장 데려와.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쓰리스타 장군이 직접 헬기를 타고 와서 특정 조교들을 찾는다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조교 박상병, 이병장, 최일병이 떨리는 다리로 태식 앞에 나타났어요. 3명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위압적인 존재감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정우를 기억하나? 태식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박상병이 목소리를 겨우 짜내며 대답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태식의 시선이 조교들을 꿰뚫었습니다. 조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미리 짜온 대로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훈련이었습니다. 정우가 개인적으로 체력이 부족해서. 평범한 훈련? 태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평범한 훈련을 다시 한번 보자. 태식은 준비해온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설치하라고 명령했어요. 부대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쓰리스타 장군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크린이 설치되자 태식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순간 조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분명히 모든 증거를 삭제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박상병이 정우에게 추석이니까 조상님께 제대로 인사해라며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어요. 영상 속 정우의 약해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힘들다고? 추석인데 조상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해? 박상병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어요. 정우가 쓰러져 가는데도 조교들이 계속 괴롭히는 모습에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정우가 완전히 쓰러진 후 조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추석날 영정 하나 장식하자.
박상병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잘 죽었다고 해야지. 이병장의 웃음소리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병사들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고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조교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된 것이죠. 태식이 마이크를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너희는 군인이 아니라 살인마다. 부대가 정적에 빠졌어요. 태식의 선언이 모든 이들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정우는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70세 할머니가 차례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손자였다.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너희들이 추석을 빌미로 벌인 이 장난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다. 박상병이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태식이 냉소했어요. 정우가 할머니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는 왜 멈추지 않았나? 다른 조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식의 분노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준장, 태식이 사단장을 불렀어요. 이들을 즉시 군 사법기관에 넘겨라. 가혹행 위치사 혐의로. 네, 장군님.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 헌병들이 조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조교들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부대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태식은 마지막으로 전체 부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이지 어린 생명을 짓밟는 곳이 아니다. 태식이 부대에서 조교들을 응징한 지 며칠 후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추석날 군 가혹행위 사건을 연일 톱뉴스로 다뤘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쓰리스타 장군이 직접 헬기를 타고 나타나 조교들을 응징한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사회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군대에서 벌어졌다니. 뉴스를 보던 시청자들이 분노했어요. 추석날을 빌미로 가혹행위를 하다니.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온라인 댓글들은 조교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군 감찰본부는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어요. 박상병, 이병장, 최일병은 물론이고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던 관련 지휘관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어요. 가혹행위치사 혐의로 박상병 외 2명을 구속합니다. 군 검찰의 발표가 나왔어요. 관련 지휘관들도 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우 씨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 전체의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말수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우야, 이제야 내 억울함이 풀렸구나. 태식도 옆에서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의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머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우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군 인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우법 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국회에서는 군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법안 개정을 약속했어요. 며칠 후 정우의 이름이 언론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군 가혹행위 피해자 정우가 아니라 군 인권 개선의 상징 정우로 기억되기 시작한 것이죠. 정우 씨의 희생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정우법이라 불리는 군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정우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이제 그 슬픔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정의도 달라졌어요. 정우야, 엄마가 그때 너무 현실적인 생각만 했구나. 미안해. 내가 이렇게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정우의 영정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정우와 함께 대화하고 싶어서였어요. 말수는 정우의 영정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야, 할머니가 이제야 깨달았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간 그 길이 다른 아이들을 구하는 길이었어. 태식도 아들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내 억울한 만큼은 끝까지 밝혀냈다. 이제 너는 영웅이야, 정우야. 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추석마다 너를 기억하마.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변화들을 계속 지켜볼 거야. 몇 주 후 정우법이라 불리는 군 인권보호법이 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군 내 가혹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었어요. 정우법 통과, 뉴스 헤드라인이 온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말수는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야, 내 이름이 법이 됐다. 이제 너 같은 일을 당하는 아이들이 없을 거야. 정우의 사건은 추석날의 비극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조교들의 처벌, 군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정우법 제정까지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사회 전체를 바꾼 것이죠. 그의 추석이 다가왔을 때 말수는 정우의 영정 앞에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자부심도 함께였습니다. 정우야, 첫 번째 추석이구나. 말순이 정우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약속한다. 추석마다 너를 기억하고 내가 만든 변화들을 소중히 지켜나갈게. 태식과 정희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정우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 덕분에 추석이 다른 의미가 됐어.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추석은 너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야. 그렇게 정우의 이야기는 분노에서 시작되어 반전을 거쳐 사이다 같은 응징으로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따뜻한 눈물과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석날의 비극이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가족을 잃는 아픔, 진실을 찾는 용기,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희망. 정우와 말순, 태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